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뿌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한 7살, 8살쯤에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토요일에는 주말의 명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채널에서 했고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는 명화극장이라고 해서 주일에 다 밤 10시에 그런 영화들을 한 편씩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이 설 연휴에는 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동안 이제 그 연휴에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들이 제작돼 가지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런 연휴가 되면은 신문에 텔레비전 채널을 쫙 펴놓고 몇 시에 어떤 영화를 하는지를 이렇게 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밖에서 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보고 또 나가서 놀다가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라는 영화는 제가 어렸을 때 두꺼운 옷을 여미고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쯤 아마 주말의 명화 같은 식으로 영화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쿤타 킨테라고 해서 이 사람의 태어남과 그리고 죽음에까지의 일생을 다룬 그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태어난 쿤타 킨테는 처음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늘을 올리면서 이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쿤타 킨테 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거의 추장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쿤타 킨테가 자라면서 굉장히 용사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부족들은 용맹한 게 제일 최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용사에 대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 쿤타 킨테는 이 전체 부족원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으로 이 시험에 통과가 되므로 이 쿤타 킨테가 이 부족의 최고의 용사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가장 촉망받는 청년이 되었고요. 많은 그 흑인 여성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 사냥꾼들이 갑자기 출몰하게 됩니다. 노예 사냥꾼들이 뭐 남녀노소 막 잡아가죠. 이 쿤타 킨테도 격렬히 저항은 했지만 결국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가면서 이제 그 노예선, 그 배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와서 노예 경매시장 이곳에 서게 되는데 쿤타 킨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했고 그리고 용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쿤타 킨테를 데려가는 그 백인 주인이 굉장히 악덕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비싸게 샀으니까 그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된 일들을 이 쿤타 킨테한테 시키게 되고 이 쿤타 킨테는 지내면서 굉장히 힘드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그 아프리카를 향하면서 자꾸 이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할 때마다 다시 잡혀오게 되는데 잡혀오게 되면 모진 고문과 채찍을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노예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탈출하게 되고 탈출하면 또 잡혀오고 또 다시 채찍과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쿤타 킨테가 여기를 탈출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는 쿤타 킨테가 더 이상 탈출을 못하도록 잡아왔을 때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걸을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뛰거나 걷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에서 아마 쌍둥이를 낳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들, 딸, 이란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 젖먹일 때 아마 아들인가 딸인가 다른 백인한테 젖먹일 때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그 눈물이 또 영화에 나와요. 그러던 와중에 이 자녀들은 노예로 태어나면서 그냥 노예 생활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1세대인 쿤타 킨테는 늘 그 자유로웠던 생활을 동경하면서 그 1세대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흑인 연가라고 그러죠. 그 알처로움, 그 자유를 갈망하며 부르는 그 흑인들의 노래 그런 것들도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일 때도 쿤타 킨테는 누구누구 하면서 손을 올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손주가 되죠. 손주들을 또 쿤타 킨테가 들어올리면서 누구누구 외치는 거. 이게 아프리카의 어떤 전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라이온킹이라는 영화 있었죠. 라이온킹 보면 아마 심바가 그 새끼였던 것 같은데 심바가 이렇게 딱 들여 올려주면서 심바! 똑같죠.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쿤타 킨테로부터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주까지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쿤타 킨테가 미국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영화 제목이 뿌리잖아요. 1981년에 저희 막내 이모가 미국에 이민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5년 12월에 저는 애틀란타에 이민 오게 되고 이모는 LA에 계시는데 당연히 미국에 오면서 이모랑 통화를 했어요. 이모, 저 미국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통화를 하는데 이모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넌 1세대다. 1세대는 뿌리다. 그래서 이 뿌리랑 매칭이 돼서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모가 말씀하시는 게 뿌리 역할은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줄기를 올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뿌리의 역할이다. 뿌리가 없으면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다. 뿌리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다. 위쪽으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민 1세대는 뿌리다?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죠. 막연하게. 우리가 뭐 미국에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막연하게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별걸 다 생각했는데 미국은 큰 나라니까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면 바다에 요트를 하나 사놔야지.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조그만 경비행기 하나 사봐야지. 그런 꿈을 꾸게 되었죠. 근데 처참하게 들어온 현실은 너는 뿌리다였어요. 너는 뿌리다. 정말 1세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엔 뭐 단돈 100불을 가져와서 지금 뭐 건물을 사고 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몇만 불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도 정말 그 돈은 다 홀라당 까먹게 되고 이제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고 정말 뿌리로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세대는 그냥 뿌리면서 이 삶의 목적은 그냥 생존이 되는 겁니다. 가끔 한국의 뉴스에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과 총선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뭐 하원의원 3명이 한국계가 됐네, 상원의원 몇 명이 한국계가 됐네, 아니면 미국의 무슨 어디 시장에 한국계가 들어갔네, 그런 얘기를 가끔 뉴스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뿌리에 엄마의 또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의 정체성이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성장하지도 않았고요. 철저하게 미국인들 속에 들어가서 백인들 속에, 흑인들 속에, 난민들 속에 사실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 커뮤니티를 완전히 버렸어요.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백인들 커뮤니티 속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거고요. 이분들 보면은 물론 한국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뭐 흑인이라든지 백인이라든지 대부분 혼혈이 많습니다. 그냥 그저 뭐 할머니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 다른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인터뷰하죠. 한국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말을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이분들은 영어로만 얘기를 합니다. 자막으로 한국어가 나오죠. 그 얘기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어머니, 할머니가 한국계였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한국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한국 뉴스에는 막 소개가 되는데 아마 나중에는 정말 자기 뿌리 중에 한국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인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 마음에는 한국인에 대한 강한 애국심이나 그런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저 한국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분들은 그냥 철저한 미국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한국 커뮤니티 성장에서는 미국 커뮤니티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하게 한국 커뮤니티 외면하고 백인들과 어울리고 흑인들과 어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 커뮤니티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출난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그 사진 동호회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호회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고요. 나중에 대기업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그리고 사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기획사에서도 신인 연예인들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방송국 드라마 제작 발표 같은데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하다 미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애틀란타 포토그래피 길드라고 하는 인물 위주로 사진을 찍는 그런 동호회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하게 됐어요. 영어도 못하지만 그냥 한 번 참석할 때 20불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도 못하는데 갔어요. 20불 내고 그냥 백인들 흑인들 내가 맘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막 사진을 찍는데 미국인들은 얘기를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모델들한테 big eyes, big eyes, 눈 크게 떠라. 그리고 smile, 웃어라, smile. 딱 두 가지 얘기만 합니다. 모델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모델들이 알아서 조금씩 뭐 포즈를 취해주는 게, 포즈가 조금씩 바뀌는 게 뭐 좀 나올 뿐이지 늘 똑같은 얘기. big eyes, smile, smile, please. 뭐 그게 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포즈가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찍을 그런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모델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팔로우 미,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뭐 턱을 이렇게 갖다 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뭐 하여튼 예, 뭐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나를 따라해라. 그렇지만 한국에 있으면 디테일하게 턱을 조금 내리고 예, 시선은 어느 쪽으로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나를 따라해봐 라는 선에서 몇 가지 포즈들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참여를 하니까 이 미국인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포즈를 자꾸 취하게 하는데 결과물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뭐 밥을 사줄게 나와라. 아니면 무슨 파티가 있는데 나와라.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뭔가 얘기를 하면 저 웃고만 있어요. 밥이나 얻어먹고 맥주 한잔 얻어먹고 집에 오고. 그러다가 뭐 무슨 촬영이 있다 그러면은 좀 특이한 촬영들 뭐 온몸에 문신을 한 여자들이 비키니만 입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그런 데도 막 초대를 받고 점점 막 이상한 초대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얘네들이 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몇 번은 재미로 그런 모임에 참여하긴 했는데 점점 참여 빈도수가 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달 후에 가봤어요. 몇 달 후에 또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원하는 그 포즈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한테. 따라해봐라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턱을 좀 내려라. 뭐 시선은 어디를 봐라. 뭐 예, 살짝 미소를 지어라.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은 저를 존중해줘요. 왜냐면 저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를 존중해줍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저걸 못하는데 그냥 아쉬움만 남고 점차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뛰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만큼 뛰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을 겁니다. 사실 미국인들이 타인종이 봤을 때 자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 조금 나은 정도는 존중을 안 해줘요. 오히려 이 사람이 성장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수준이다. 아예 성장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이 외모가 한국인이란 이유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려면 아예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매일 파티를 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와 동일하게 어울리면서 그들이 먹는 걸 먹고 예, 그들이 마시는 걸 마시고 그들이 하는 걸 즐기면서 같이 성장을 해야 이들이 존중해주는 정도입니다. 절대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LA에 살고 계시는 이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모한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딸인데 저한테는 뭐 동생이죠. 근데 유치원 정도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갈 그 나이 때쯤에 미국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왔어요. 지금은 좀 어눌하긴 해도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말도 다 해요. 근데 막내 둘은 쌍둥이인데 남자애들이죠. 얘네들은 첫 돌이 지나고 이제 걸음마를 슬슬 할 때쯤 미국에 오게 됐어요. 이모는 미국에 가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한국어를 안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뉴욕에 왔다가 나중에 LA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할 줄도 모르죠, 당연히. 이 중간에 이 누나들이 엄마의 얘기를 전달해주고 애들의 얘기를 누나들이 전달해주고 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됐지. 지금은 이모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들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영어를 잘하는 분명히 미국 시민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이 둘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이 한 명의 꿈이 경찰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LA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현재 교도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찰 시험을 봤죠.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영어 잘하고. 근데 한 가지 결격 사유가 너는 미국 시민이긴 해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파지티브 아메리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 친구가 경찰에서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꿈은 경찰인데. 그 낙방한 이유는 바로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왜 한국말을 못하냐? 근데 만약 한국말을 했다면 경찰에 붙는 것뿐만 아니라 베네핏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왜냐면 자기의 기술이 언어도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남들이 다 하는 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으면 베네핏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베네핏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있는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스나 교도관이랑 사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둘 다 공무원이고. 근데 교도관의 역할을 몇 년을 하면 그 커리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서 나중에 폴리스가 되는데, 경찰이 되는데 이게 또 베네핏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교도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친구가 경찰이 되는데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자기한테는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위의 커뮤니티가 한국 커뮤니티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동양인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어를 배우는데 애로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공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치기공소죠. 미국에서는 덴탈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먼저 제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스폰서를 받았던 그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7년 동안 귀 막고 눈 감고 말하지 말고 살아라. 뭐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자녀들도 크고 자기 입김이 좀 세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7년 동안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속담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또 스폰서를 받으면서 그 말을 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안 듣고 안 보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스폰서한테 맞춰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9.11 테러 전에는 영주권 나오는데 정말 길어야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 영주권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9.12 이후에 이제 컷오프 데이터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시간을 영주권 받기 위해 싸웠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9년이 걸렸어요. 9년. 집사람은 얼마 전에 이제 시민권까지 받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9년 동안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뭐 듣고도 무슨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스폰서한테 어느 정도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스폰서가 악덕 스폰서였냐? 악덕 스폰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잘 해주긴 했지만, 물론 처음에 얘기한 거랑 저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영주권을 받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는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의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기 위해서 합니다. 뭐냐면 이제 덴탈랩이 성장하고 있을 때 이 사장님이 한 분을 채용하게 돼요. 세일즈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 분을 채용하게 됩니다. 처음엔 본인이 돌았었는데 그게 귀찮아지고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50대 초반이었던 이제 백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백씨였거든요. 백 선생님 한 분을 세일즈 마케팅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이분은 영어권이에요. 근데 다행히 한국어를 잘합니다. 저랑 대화가 잘 됐죠. 근데 영어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친구들은 한국어권이 아니라 다 영어권이에요. 다 영어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한숨 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이 당연히 영어권이라는 얘기는 미국의 1.5세대로 왔다거나 아니면 2세대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국어 안 배우고 영어만 배우면서 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파티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 사이에선 자리 잡고 있지만, 파티에 가봐야 한국말 전혀 못하고 그냥 아시아인인들, 한국인들이 더 많겠지만 백인이나 흑인은 아예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모임이 우울하대요. 아까 말했죠. 영어만 잘하면 미국인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고.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그냥 루저가 되는 거예요. 루저. 실패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다곤 하는데 그냥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애틀란타에 한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죠.
여기 가봐도 이 자녀들 보면은 50%는 한국말을 아예 못 알아들을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한인교회는 한국어랑 영어를 선택하게 되면 영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예배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한국어 예배가 있지만 한국어 예배보다 영어 예배의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영어 예배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 한 3분의 1 될라나? 나머지는 한국말을 아예 못합니다. 한국말로 애들한테 인사를 하면 애들이 도망가요. 스스스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한국말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민자로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집에서 영어를 사용할 거냐, 한국어를 사용할 거냐. 물론 뭐 영어가 안 늘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백 선생님 얘기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영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은 한국말을 점점 잊어버리고 점점 못하게 돼요. 아예 못하게 돼요.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생활하거든요. 얘네들은 어차피 미국 학교에서 영어를 충분히 배울 거고 영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잘해요. 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다 되고요. 그리고 글로도 소리 나는 대로 쓰기처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한국 커뮤니티에서 봐도 의사, 뭐 약사, 변호사, 치과의사 등등 한국 커뮤니티에서 공부도 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 커뮤니티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영어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 또한 여기서 자란 사람들은 1.5세대거나 2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커뮤니티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차별받거든요. 여기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한국어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영어도 되니까 백인이나 다른 어떤 커스터머, 손님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반 한국인들에 비해서 수입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미국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커뮤니티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백 선생님 얘기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잡을 가져도 한국인을 상대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그냥 루저로 남는 거예요.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미국에선 베네핏이 있어요. 근데 어렵죠. 사실 두 개의 언어를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의 영어를 위해서 부모가 영어를 한다. 부모가 영어가 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영어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 부모가 영어가 안 늡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랑 영어를 다 배울 수 있게 되죠.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미국 주류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미국 주류에 아예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소수.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더 소수지만 아주 소수가 미국 커뮤니티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그 막연하게 한국에서 오면 우리 애들은 미국 커뮤니티에서 잘 살고 정말 잘 살아야지. 그냥 그건 꿈일 뿐이에요. 꿈일 뿐이고 현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한국인의 커뮤니티에서 살게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어쨌든 남들보다 비교적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사실 지금처럼 뭐 BTS니 뭐 이렇게 강남스타일의 뭐 싸이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어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 일본 사람이라면 영어와 일본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 사람이라면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우리 자녀들은 어쨌든 아메리컨이 아닙니다. 코리안 아메리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이 백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이모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나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른다고 모든 영상이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구독을 하고 알림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대신 구독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